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어제 이제 17%좀 넘게 급락을 했는데 왜 급락을 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급락했는지 뭐 대충 추측이라도 해야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또 언제 급락을 할지 또는 급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차근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번외로 미래 헤셋에서 아이온 큐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모닝 브리핑 순위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중소형주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사셨던 종목 중에 급락을 한 종목으로 일단은 소개가 됐는데 고점 대비 35% 떨어진 상황이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미국이 슈퍼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5가지 기술, 뭐 AI, 뭐 산업 자동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용화에 가장 근접하다. 그래서 뭐 IBM, 구글, D-Wave 등이 있는데 아이온큐만이 상온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이즈도 손바닥 크기 이하, 오류율도 낮다. 그래서 사업 확장성이 좋아서 이미 3사 메이저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미 올라가 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양자 볼륨, 이제 큐비트의 품질을 얘기하죠. 그게 압도적으로 높다.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 다 여기 있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성능을 비교를 했어요. 이건 이제 QEDC라는 이제 준 국가 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했었는데 거기서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잘 나왔고 그 다음에 IBM, 허니얼과 리게티는 아직 협소한 수준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수주 예약 전망도 이제 3배 정도 상향을 했고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거를 더욱 확장을 시켰죠.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4분기 매출이 이제 3분기에 한 4배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 실적을 발표하고 다음 날에 또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돼서 또 오늘 아마 새로운 신규 개미 주주분들이 많이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급등락이 심한 만큼 좀 조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또 어제 이제 1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여기서 또 마이너스 20%가 떴었죠. 그래서 뭐 20% 떴는데 또 이만큼 올라왔었다는 거.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또 이렇게 올라가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제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10불 중반에서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은 7.07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때 엄청나게 이제 그 밑에 호가마다 엄청나게 그물을 많이 쳐서 많이 주웠었는데 그래서 뭐 이때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또 급등을 했죠. 뭐 5%, 10%, 8%, 6% 하면서 이제 11불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또 하락을 좀 하다 싶더니 이제 또 6%, 2%, 16% 올라가고 또 10%, 10% 이렇게 올라가면서 15불까지 올라왔고 잠깐 조정을 먹었다가 또 엄청나게 올라서 22불 또 이날 20% 가까이 하락이 떠서 저희 단톡방에 계신 장기주주분들도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동요하지 마시라고 네, 안심을 시켜드렸고 그에 상응하기나 하는 안심을 시켜드렸었는데 다행히 이때부터 다시 랠리가 시작해서 31불 고점으로는 35.9불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아서 20불 초반대까지 내려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더 추매를 하고 싶은데 현재 뭐 가용한 자금이 별로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가 흐름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매도 쪽을 좀 다뤄보자면은 이제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현재 22일 보시면은 available borrow 해가지고 빌릴 수 있는 공매도 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fee rate 이제 빌릴 때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이제 보통주 주식 가격이 벌써 40%까지 올라왔다. 근데 이제 공매도 할 수 있는 수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빌릴 때 내야 되는 돈도 높다. 그래서 뭐 공매도 세력이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공매도 됐던 수량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실제로 거래된 거래 수량이고요. 주식. 그리고 이제 이 회색이 거기서 공매도 수량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게 뭐 많이 거래가 될 때는 또 올라가고 적어질 때는 적어지고 뭐 이런 정비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수량을 보시면은 얼마나 전체 거래량 중에 몇 프로가 공매도였느냐 보시면은 많았을 때는 뭐 66%, 뭐 56%까지 올라가는데 현재는 40%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공매도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황을 뭐 아까 그거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고 지금 실제 상황을 살펴보자면 11월 18일 고점이었던 35불에서 대량의 공매도 세력이 진입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급락까지도 키워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공매도한 주식을 언제까지 사서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빌릴 때 대차이율 아까 빌릴 때 냈던 돈 근데 벌써 이게 40%나 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40% 이상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빌렸던 거를 35일 동안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FTD 즉 fail to deliver 해가지고 이제 갚지 못한 상태다라고 간주가 되어서 이제 SEC 미 증권위원회에 이제 파일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가 되는 거고 이걸로 간주가 될 경우에는 매일 특정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 미국에 있는 미국 개미가 저한테 알려준 사항인데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앞으로도 주주들을 괴롭히며 주가를 급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낼 수 있는 유효한 결론일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만약 뭐 그 돈을 써야 한다. 또는 내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는 손절해야겠다.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손절을 하시던가 또는 저처럼 홀딩을 해서 공매도 세력에게 물량을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해도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서 손절을 했다면 배우는 게 있지만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네? 무섭다 하고 팔아버리면 나중에 뭐 치고 올라가 버리면 또 땅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아, 난 주식이 안 맞나 봐. 역시 주식은 도박이야 하면서 때려치면 배우는 것도 없고 돈도 잃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손절을 하시지 마시고 의미 있는 손절을 하시던가 홀딩을 해서 공매도 세력들에게 물량을 내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어떤 연유로 떨어졌는가, 아이온큐가 왜 급락했는가를 보시면 첫째로는 어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연임을 달성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맨날 인플레이션은 템퍼러리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취임을 하자마자 태도를 급변했습니다. 연설을 통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서 인지된 확실한 인플레이션으로 자세를 바꿨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또 매파적인 행보를 보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구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테이퍼링을 가속화한다거나 금리 인상 시기를 땡긴다거나 근데 이 두 개 다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국채는 이제 미국에서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서 이쪽에 금리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 돈이 옮겨가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백악관이 요즘 그 서플라이와 디맨드 이 둘 사이에 병목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 국민이 우려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기술주들의 낙폭이 확대가 됐고 여기 안에 이제 아이온큐와 같은 성장주들도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섹터에 있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주식들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물가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23일 물가와 경제라는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 연설 후에도 이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1월, 올해 1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중순까지 바이든의 초록색은 지지 세력, 이거는 이제 반대하는 세력인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게 물가와 관련성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물가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추론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핵심 인사들의 행보가 또는 그들의 말들이
이런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서도 특히 좋을 때 잘 나가고 안 좋을 때 더 많이 떨어지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아이온큐와 같은 성장주들이 변동성이 컸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개미들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아이온큐 인베스터 그룹이라는 디스코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다양한 미국의 또는 뭐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의 추측에 의하면 골드만삭스가 이제 얼마 전에 뉴트럴 이제 여러 개 등급이 있는데 거기서 중간 그리고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중립이라는 의견을 줬고 28불을 목표 주가로 줬어요. 뭐 목표 주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낮은 레이팅을 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미들을 일부러 흔들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왜 그런 증거를 냈냐면은 골드만은 이미 아이온큐와 여기서 보시다시피 협업을 하고 있죠. 공동 연구를 통해 아이온큐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낮은 등급을 줬을까? 이걸 순진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머리를 한번 트위스트 해주면 생각해볼 만한 대목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골드만이 아이온큐 좋네? 그러면 안 좋게 보고서 내서 얘네 물량 내가 가져와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오면 발표 딱 시켜서 올랐을 때 팔아야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런 뭐 투자 자문사, 뭐 금융사들이 나를 위해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의 제일 큰 수입 중에 하나가 매매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 종목 추천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 펀드 사라, 저거 사라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순진하게 저 사람들 믿으면 돈 벌겠네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주식시장에서는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자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 타인 아무도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뺏으려고 하는 주체들이 널린 게 이 늑대들의 무리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꼭 순진한 생각을 버리시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자산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온큐라는 종목은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올라가지만 안 좋을 때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린이 분들한테 추천드리기 어려운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가 7불에서 지금도 20불 초반대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기존 주주분들은 뇌동매매 하셔서 근거 없는 손절하지 마시고 손절을 한다면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손절을 해도 배우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내 소중한 주식을 팔아서 기관들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언제나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고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